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펩트론 주가 보면서 이거 용 힘을 못 쓰네, 답답하다. 또 대체 왜 이럴까 궁금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대는 큰데 주가는 좀처럼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싹 모아서요. 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거나 좀 빠지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시각이 담긴 자료들이라 저희가 잘 종합해서 펩트론의 현재와 미래,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궁금한 거, 최근 주가 왜 기대만큼 못 오르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원인들이 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이건 좀 단기적인 건데요. 외부 수급 문제입니다. 시장 자금이 도는 거죠. 수급 문제.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 엄청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시장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 펩트론 같은 데 있던 자금 일부가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흔히 말하는 순환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돈의 흐름이 잠시 다른 데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이건 뭐 펩트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흐름에 따른 단기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이게 좀 더 전략적인 해석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시장을 좀 주도하는 큰 손들이죠. 이들의 어떤 의도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의도적인 움직임이요? 네. 특히 지금 펩트론이 일라일릴리하고 기술이전, 그 에로 본계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터지면 뭐 회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호재 발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좀 흔들어서 털어내려고, 예.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좀 누르거나 아니면 막 지루하게 옆으로만 가게 만드는 그런 개미털기 양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아요. 개미털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일부러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물량 뺏으려는 그런 심리전 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주가 확 올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흔드는 거죠. 실제로 어떤 자료 보니까 예전에 펩트론 하한가 맞고 엄청 힘들었을 때도 결국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막 흔들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그런 과거 사례까지? 이걸 들으니까 지금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이 어쩌면 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을 종합하면 현재 주가 부진은 펩트론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기술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네? 첫째, 시장 자금의 순환매라는 외부 요인. 둘째, 세력의 전략적인 개미털기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니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폭풍전야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 이 펩트론의 성장 동력은 뭘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짚는 것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자료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꼽는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일라일릴리와의 기술 이전 에로본 계약입니다. 역시 릴리 계약이군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펩트론이라는 회사의 어떤 체급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벤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랑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그 상징성도 엄청 크고요. 계약 시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죠. 뭐 12월 7일이 공시 기하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미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정말 코앞인 걸까요? 시점 예측은 조금씩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계약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른 바이오 회사 메르사나랑 화이자가 맺은 계약이 한 10조 원 규모였거든요. 네, 10조 원. 엄청 크네요.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어떤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로열티랑 선수금 합해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조 6천억 원 이상, 이 정도로 예상하기도 하고요. 2조 6천억이요?
와. 네,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인터뷰 인용해서 계약 성공하면 펩트론 시가총액이 2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정말 파격적인 예측까지 내놨더라고요. 시총 20조. 지금 생각하면 뭐 거의 천재개벽 수준인데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계약 발표가 혹시 좀 늦어져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 더 큰 규모로 계약하려고 막판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인데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긴 과거에 계약 무산된다는 루머 돌았을 때 펩트론에서 엄청 강하게 반박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정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꿈 같은 계약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붙겠죠. 그래서 그 약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아, 생산 능력. 그쵸. 네, 바로 생산 능력, 캐파 확보 문제입니다.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지금 오송에 짓고 있는 제2공장, 이거 증설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묘사도 있었어요. 원래 3층 설계였는데 4층으로 바꿀 수도 있더더라. 뭐 1공장이랑 2공장 연결하는 통로 공사 중이라더라. 이런 디테일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런 세부적인 변화들이 그냥 공장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릴리 계약 이후에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돼요. 미국 현재 공장이요? 네, 아무래도 뭐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고 파트너사인 릴리도 미국 회사니까요. 관세 문제나 물류 효율성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시나리오죠.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약을 제때 충분히 못 만들면 그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계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능력, 이것도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역시 펩트론 기술력 그 자체겠죠? 맞습니다. 펩트론 하면 역시 그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죠. 이게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로 1개월 이상 효과가 가는 주사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한 달 가는 주사제. 특히 이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PT403. 이 가치를 시장에 계속 높게 평가해주고 또 그걸 계속 입증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펩트론 PT403은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이건 뭐 환자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한 거니까. 이 편의성이라는 강점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거냐,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인 우위가 실제 시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 펩트론이 그냥 연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 만들어서 팔 능력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 상업화 능력. 네, 그런 면에서 LG화학이랑 같이 개발한 전립선암, 성두숙증 치료제, 루프론 대포, 이게 이제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첫 상업화 제품이 곧 나오는 거니까요. 네, 기술력의 상업화 능력까지 증명하면 뭐 금상첨화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외부 환경 변화, 거시경제 얘기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고금리 때문에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이 좀 힘들었잖아요. 자금 조달도 어렵고 가치 평가도 좀 박하고. 맞아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국면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더 풀리고 그러면 이제 미래 성장성 보고 투자하는 이런 기술주들, 특히 바이오 쪽에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펩트론한테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펩트론의 향후 주가는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축이요? 네. 첫째, 뭐니 해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 일라일릴리와의 엘레노 계약 성사 여부와 그 규모. 둘째, 제약 성공을 뒷받침할 대량 생산 능력 확보. 셋째, 스마트 대포 기술과 PT403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계속 증명하고 또 상업화 역량도 보여주는 것.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같은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이 네 가지가 앞으로 펩트론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 요인도 많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변수 속에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대를 좀 주목해야 할지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자료들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것도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 혹은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지지선들이 언급되는데요. 지지선요. 네, 대표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지난 120거래의 평균 주가인데 이게 대략 한 22만 5천 원 근처래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과거에 중요했던 60일 이동평균선도 상고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딱 이 121선 근처에서 버티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22만 5천 원 부근 121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27만 5천 원에서 32만 5천 원 사이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가격대들이 깨지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부딪힐 만한 저항선이나 최종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치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석은 1차 목표가 35만 원, 최종 50만 원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35만 원, 50만 원.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들, 그들의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재밌고요. 더 길게 보면 릴리 계약 터지면 60만 원, 70만 원,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아주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는 분석도 꽤 있습니다. 와, 60, 70만 원 이상까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막혔던 30만 원대, 여기를 확실히 뚫어주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범위가 정말 넓네요. 단기적인 관점과 릴리 계약이라는 큰 이벤트를 반영한 장기적인 관점 사이에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격 전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써볼 수 있을까요? 그냥 사서 쭉 묻어두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사고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개미털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려도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릴리 계약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좀 길게 뚝심 있게 가져가는 전략, 인내가 필요한 전략이죠. 장기 보유 전략. 하지만 변동성이 크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위험 관리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관점에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또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파는 분할 매도, 이런 전략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시장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전략은요. 펩트론의 그 LOU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포트폴리오의 다른 한쪽에는 요즘 잘 나가는 반도체 같은 다른 유망한 섹터를 좀 같이 가져가면서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전략, 이런 것도 언급되더라고요.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 펩트론은 길게 보고 기다리되 그동안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엿보는 뭐랄까 투트랙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주목할 만한 분석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LOU 발표가 딱 나왔을 때요. 네,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순간적으로 훅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확 오르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발표가 났는데 왜 떨어지죠? 그게 더 이상한데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뉴스에 팔아라, 네. 셀런 뉴스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그동안 싸게 섰던 사람들이 단기 차익 실현하려고 확 팔거나 아니면 이제 재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발표 나면 파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의 진짜 내용, 뭐 규모나 조건 같은 걸 시장이 다시 냉정하게 뜯어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네? 하면서 다시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진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발표 직후에 장각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이 존재하네요. 자료들을 쭉 들어보니까 기술적 분석 기반의 가격대 설정부터 시작해서 뚝심 있는 장기 보유, 리스크 관리하는 분할 매매, 포트포리오 다각화, 심지어 발표 직후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기회 포착까지 정말 투자자 각자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선택지가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고요.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시장 상황이라는 게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 기준을 잘 세우시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펩트론 주가의 최근 부진 원인부터 향후 핵심 동력, 그리고 가능한 투자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개미 털기 같은 안개 속에서 일라일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등대가 이제 곧 켜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그 등대가 켜진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산 능력 확보라든지 기술 가치 증명, 또 우호적인 거시 환경 같은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순항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앞으로 릴리 계약 소식, 또 공장 증설 소식, 그리고 금리 변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마무리하면서 자료들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까지 우리 논의도 그렇고 아마 시장의 관심 대부분이 일라일릴리 계약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규모가 얼마냐, 여기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벤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계약이 성공적으로 딱 체결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은 어떨까요? 아, 계약 이후의 상황? 그렇습니다. 자료들에서도 잠깐씩 언급은 됐지만 과연 그 엄청난 규모의 약을 차질 없이 잘 생산할 수 있을지, 또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시장은 과연 이 블록버스터급 계약 성공 가능성, 그 너머에 있는 실제 실행 단계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넘어야 할 허들까지 충분히 지금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펩트론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렌즈를 하나 더 가지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있는 실행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고려해보라.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네요. 오늘 펩트론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